안녕하세요. 전국의 공보위 선생님 여러분. 제34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선거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오늘 대공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제34대 대공협 회장 선거 질의회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이충원 선거관리위원장님, 그리고 김형갑 회장 후보님, 그리고 최세진 부회장 후보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요. 일단 두 분의 양력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갑 회장 후보는요.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학술국장을 역임했고요. 제33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정책 및 법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의협 커뮤니티케어 태스크포스 위원을 맡고 있고요. 또한 의협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 정착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전남 광양 옥룡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세진 부회장 후보 양력 소개해 드릴게요. 최세진 후보는요, 중앙배치기관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표를 역임하셨고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교정자문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2018년부터 1년 동안 순천교도소에서 근무하셨고, 현재는 서울구치소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네, 질의에 앞서서 또한 이충원 위원장님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34대 대공협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게 된 이충원입니다. 오늘은 이번 대공협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하신 후보자분들께 차기 대공협을 위한 어떤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들어보기 전에요. 두 후보자님께서도 일단 유권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34대 정 후보로 등록한 김형갑입니다. 저는 지난 33대에서 정책 및 법제회사를 역임하며 대공협의 활동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대한의사협회의 관계자 선생님들과 선거관리위원장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질의회를 통해서 저희 공약과 질의에 대한 답변이 회원분들께 잘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4대 부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최세진입니다. 저는 작년에 중앙배치기관 대표로 일했고 올해 이렇게 단독 후보로 부회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질의회를 통해서 저희의 공약이 잘 전달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보자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온 만큼 다소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냥 앞으로 질문하면서 좀 긴장이 풀릴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장님 첫 질문부터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 공중보건의사를 상대로 한 폭언, 폭행 등 인권 침해 사항이 이슈화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당선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한 폭언, 폭행은 작년뿐만이 아니라 지난 10수년 동안 계속해서 있어 왔던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잘 해결되지 않고 아마도 각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한 번쯤은 폭언, 폭행이나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다 겪어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있어 왔던 폭언, 폭행은 주로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저희 대공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고하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좋은 흐름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24일에 발의된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에 의하며 제12조에서 보건의료 인력 등의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인력 등에 대한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 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그 지침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폭언, 폭행 사항에 대해서 이런 정책적 흐름에 맞춰서 해결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임기를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지난 3, 5년간 있었던 민원 게시판의 사례들을 모두 모아서 전달을 하고 이제 지금 다시 새로운 사항들을 다시 재취합해서 좀 의견을 전달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결국 폭언, 폭행의 문제는 이를 행하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를 통해서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많은 공중보건의 선생님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회장단은 올해 진행할 많은 정책적 접근에 있어서 문제가 될 이슈들을 사전에 정리하여 근거 논리들을 개발해 놓고 대응을 적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정책의 흐름이 있을 때 정책의 창이 열리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많은 사항을 바꾸고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정책 접근을 할 수 있는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육아시간, 시간의 근무시간 수당 정액분, 37개월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36개월보다도 긴 시분무기간, 무조건적인 결핵 판독 강요 등이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좋은 흐름이 있는 것들이 꽤 있는데 특히 육아시간과 관련해서는 2019년에 한국의 출산율이 0명 이하로 떨어지는 기조와 최근에 상근 예비역과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들이 육아시간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합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면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으로 돌아와 보면 제14조에 보건의료 인력 등의 근무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섬에서 근무하시는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법률에 의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선보의 선생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중보건의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 사항을 정리하고 있었다가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적절히 개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약 중에서 공중보건의사의 대외 이미지 제고라는 다소 생소한 공약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것에 어떤 목적이 있는 건지 또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건지 들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최근에 TV를 많이 보시거나 KTX로 이동하신 분들께서는 뒤에서 보이는 것처럼 공익 광고를 많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익 광고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망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동네 의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저희 의료진의 노고에 대해서 공익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 협회의 활동에 있어서도 사명과 가치 그리고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의 노고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민분들과 그리고 우리 관계 부처 여러분들께 알리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저희가 광고, PR 그리고 페이스북과 같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내용 구성을 해서 앞으로 저희의 진위가 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한데 사실 이전에는 1년마다 집행부가 교체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기가 힘든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희 2019년 33대에서 진행한 KA-PHD 폴리시가 이번에 제도가 시행이 됨으로써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A-PHD 폴리시는 우리 대공협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많은 최고 정책 과제에 대해서 대공협 회원 선생님들의 의견을 대의원총회를 통하여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폴리시로 개정된 것들은 3년에서 5년 혹은 10년까지도 계속된 목표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데 제가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이 안에 넣어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 행사에 공중보건의가 의료팀으로 참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공약에서는 이런 공중보건의에게 시간의 수당을 주자는 방안을 얘기하셨는데 생각하기로는 시간의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닌 지역 행사에 외부 의료팀을 돈 주고 고용을 하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에 관해서 후보자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중보건의를 이런 행사에 동원시키는 것이 아닌 외부 의료팀을 1차적으로 타진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지자체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다 지자체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공중보건의가 이런 행사에 동원되기 전에 지역 의사팀을 먼저 연락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에 어쩔 수 없이 동원될 경우 적절한 시간적 또는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정당한 대가는 다한 것 같습니다. 첫째, 시간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시간의 근무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계신 경우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비현역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시간에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그 근무 시간에서 1시간씩에 제해져서 보수를 받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예를 들어서 1시간씩 한 달 동안 4번을 초과 근무를 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초과 근무 수당이 0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중앙배치기관 대표로 일하면서 법무부 교정본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의 근무 수당이 아닌 시간의 근무에 대한 업무활동 장려금이라는 항목을 신사람으로서 가능했습니다. 이거는 시간의 근무 수당이 아닌 시간의 업무에 대한 업무활동 장려금이기 때문에 초과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단위의 시간도 모아서 초과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활동 장려금을 교정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소, 보건지소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셋째, 시간의 근무 수당에 대한 정액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의 근무에 대한 정액분이란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에 보통 10시간 정도의 초과로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 10시간에 대한 평균적인 것을 미리 지급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미리 10시간 정도는 일한다라는 걸 인정하고 주는 돈인데요. 이렇게 지역 행사에 동원되거나 동원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런 지역 행사에 실질적으로 동원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이 정도에 동원된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현재 모든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시간의 근무 수당에 대한 정액분을 드리는 방안입니다. 이것들이 공보위 선생님들께서 지금 현재 예외로 되어 계신데 이 부분에서 예외가 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 행사에 동원될 때 그것이 보통 주말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단순히 시간의 근무로만 처리된다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출장 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출장 처리가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나 교통비들이 공보위 선생님들께도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다각적으로 접근해서 선생님들께서 시간의 근무를 설사하시게 된다 하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4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구 5만 이상의 도심 지역은 공보위 TO 감축이 되었는데요. 그러한 지역까지 현재 공중보건의들이 순환 진료를 하면서 공중보건의가 필요 없는 불필요한 지역까지 현재 순환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중보건의가 필요 없는 지역들은 보건지소들이 폐쇄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했는데 후보자분께서는 어떤 해결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네, 저희도 의료 접근성 그리고 의료의 공급 정도를 고려해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적절히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령에 그리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선정 및 배치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 있어서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의 피드백이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 논의에서 현재 대공협이 어느 정도 제외되어 있는 부분을 해결하고 저희가 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도심 지역이나 이미 의료 공급이 충분한 지역보다는 보다 저희가 필요한 지역에 저희가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적절히 정부와 국회에 들릴 수 있도록 저희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TO 감축으로 인해서 공중보건 선생님들께서 순환 진료를 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치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든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교정기관에서는 다른 소의 지원 업무를 가실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 진료를 가실 경우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또 업무활동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을 1번 가는 선생님, 그리고 2번 가는 선생님, 4번 가는 선생님 어느 정도 차등을 두어서 그 출장비에 대한 별도의 의료 업무 지원, 업무활동 장려금이 있는 건데요. 저는 이러한 제도가 교정기관에 계신 치과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보건소, 보건지소에 계신 저희 의과 선생님들께도 지급돼야 되는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드렸던 질문과 관련하여 다음 질문을 드릴 건데요. 현재 대부분의 시군 보건소는 도심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의료기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건소의 진료 행위는 주변 의료기관과 의료 행위가 겹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보건소의 진료 행위는 없어져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매우 강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에서 행해질 수 있는 의료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마 독감 예방 접종이실 것 같은데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독감철이 되면은 독감 예방 접종을 하시느라 매우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료행위는 사실 굳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행해질 필요는 없는 의료행위입니다. 이러한 의료행위들이 보다 지금 현재의 추세와 같이 민간 의료기관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지자체 그리고 정부 또는 국회와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면서 저희가 계속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1000명에 이르는 환자들에게 예방접종을 놓으시느라 고통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계속해서 진료를 봐야 된다면은 반복적이고 단순한 진료가 아닌 정말 선생님들께서 진료 역량을 키우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대공업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싶고요. 특별히 몇몇 지자체에서는 현재 초음파 교육같이 선생님들의 진료 역량, 특별히 응급 상황이나 이제 초음파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실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기회가 보다 많은 공보의 선생님들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또한 궁극적으로 저희 공중보건의 업무가 단순한 진료 업무에서 벗어나 보다 보건사업 위주로 저희 역할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공업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면은 그 부분을 지원하고 또한 적절한 인증 과정이나 교육 과정, 또 뭐 수료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에서 공중보건 의사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지역사회의 보건의 질을 향상시킨 좋은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예들이 전국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6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을 보면 이사직 공개 모집 및 보건사업 특별위원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대공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공약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대공협은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이 있으며 중앙운영이사와 지역대표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총회, 그리고 각 시군구 대표님들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 임원총회의 구성을 좀 더 살펴보며 중앙운영이사로는 총무이사, 법제이사, 정책이사, 홍보이사, 기획이사, 학술이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대표위원으로는 각 시도 대표님들께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 중앙운영이사에 있어서 새로운 직역을 2-3개 정도 더 창설하고 이 중 일부 직역을 공개 모집을 통하여 모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사업이나 보건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보건이사와 각종 통계자료 그리고 설문자료를 취합하여 정보를 생성하는 정보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분들께서 대공협에서 좀 더 많은 정책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는 아마도 정책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저희 대공협은 국가와 함께 그 보건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에 자세히 참여해보고 혹은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사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예방, 보건 서비스로 점점 개편되어 갈 미래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어떤 사업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특별위원회를 하나 구성하고 그리고 미래 전략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AI 기술의 발달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원격 장치와 같은 것을 통하여 보건의료 서비스가 많이 변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적 논의를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저희 대공협의 해무를 좀 더 전문적인 매트리스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각 운영이사가 각자의 파트에 대하여 기능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중 핵심 업무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이사에게 계속해서 남겨두며 다른 굵직굵직한 일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별로 나누어 프로젝트로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공협 회원 선생님들께서도 특별위원회나 이렇게 열린 이사직에 참여하셔서 새롭게 참여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약을 살펴보면 회원들의 경력 개발을 지원한다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초음파 술기 교육, 자격증 취득 정보 제공, 대학원 입학, 집침 변경 같은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저희의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은 37개월로 타 직역군에 비해서 매우 긴 기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긴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실 저희가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보통 선생님들께서는 관심이 있는 다른 재테크와 빅데이터와 같은 분야에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초음파 등의 수계 교육이 있는 학회에 많이 참여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학습이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개별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다음 선생님께 연결이 좀 안 된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제시되는 화면처럼 학사를 취득하기 위한 경로로는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같은 여러 방법이 있으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경로로는 산업인력공단의 큐넷, 그리고 빅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DB가이드넷이라는 곳의 자격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취합해서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대학원과 관련해서는 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일반 대학원을 들어가기는 힘든 부분이 있지만 전문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근무가 끝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니시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복무 지침에서 6개월이 복무가 개시되고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그 취약 승인서가 떨어지기 때문에 석사 학위가 끝나는 기간이 공중보건의보다 늦게 끝나게 돼서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잘 협의를 해서 1차적으로는 보건대학원, 경영대학원과 같이 보건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 대학원에 있어서 3개월로 기간을 땡겨서 취약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차츰 다른 대학원으로 늘려가는 것이 한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술기교육, 보건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지금 몇몇 시군구에서는 초음파와 관련된 교육이 보건사업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께서 초음파 교육에 대해서 좀 반응이 대체로 좋다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가장 좋은 경우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 초음파와 같은 술계 교육이 함께 있을 때 선생님들께서 가급적 많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이 불가능하다면 저희 대공협에서 별도로 초음파 행정과 같은 술계 과정을 학회에 넣어서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좀 배울 기회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 및 행정교육과 관련해서는 현재 농특법 시행규칙에 있어서 저희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기간과 수업의 과제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지금 거의 사문화돼서 저희가 중간직무교육 이틀 동안은 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가 보건지소에 배치되었을 때 보건지소장이 되었기는 하지만 어떤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 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런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보건지소에 가시더라도 행정적 문제 때문에 회원 선생님들께서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교육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따로 가능하다면 교육 과정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러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께서 무차별적으로 전부 동원되는 것은 지양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원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교육 과정에 있어서 집합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교육 등을 활용한 방법을 해서 손쉽고 편하게 배울 수 있도록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회장단의 최종적인 목표는 긴 복무기간 동안 경력 개발을 원하시는 선생님들께 좀 더 폭넓은 기회를 주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공협과 도공협의 통합 논의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올해에는 어떤 게 변하게 되는 건지, 회비는 어떻게 변하는 건지, 그리고 근무기간 정보 공유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도공협, 대공협은 작년부터 논의가 계속되어 지금 통합 과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공업, 도공업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업무 다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책 공조와 공동 대응을 강화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뿐만이 아니라 각 도청에 있어 대응하는 데 있어 많은 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비가 대공업과 도공업에 각각 납부했기 때문에 비용이 꽤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총 회비 측면에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는 그 도공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근무기간 정보에 대해서 앞으로는 대공업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무기간 정보에는 환자 수나 광사의 상태, 그리고 주위에 있는 편의시설 정보 등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파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손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도군에서 명절 응급 의료 체계를 강제하고 있는데요. 사실 실제로 시행할 때 보면은 진료권도 거의 없을 뿐더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응급 구조사나 응급 전문 간호사 같은 응급 의료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적합한 응급 의료 체계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런 탁상 행정식의 체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명절 비상근무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민간 의사 선생님들로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이 공중보건 의사 선생님들로 동원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중보건 의사가 이 명절 비상 근무에 동원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이는 타 공중보건 의사 직군들과 비교해서도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의료를 행할 여건이 다 갖춰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응급의료기관으로 작동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들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건소에 들렸다가 다른 병원에 감으로써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응급의료를 위한 적절한 자원, 인력이나 의료기기 등등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이런 일에 공중보건의사가 동원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밀접하게 협력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집행부 선생님들께서 지역의사 선생님들과 밀접하게 일해 오셨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지역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씩 그리고 확실하게 또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후보자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분들이 이 유권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먼저. 예,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제33대 대공협에서 정책 및 법제이사를 하며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공협을 통한 그 정책 경험에 대해서 회원분들께서 좀 더 많은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대공협의 많은 직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동안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 그리고 업무 활동 장려금 삭감과 같은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적극 행정 규정이 자리를 잡고 다양한 새로운 보건 사업이 많이 도입되면서 점점 더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절히 대응해서 저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계신 공중보건의사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곧 공중보건의사협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권익이 신장되고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보다 나은 업무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을 때야만이 대한민국의 의료의 빈틈이 제대로 채워질 수 있고 그것이 곧 저희 대공협이 그리고 여기 계신 회장 후보님과 제가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저희를 지지해 주시고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은 저희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선생님들이 가지신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공약이 단순히 고정되어 있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의견과 선생님들의 고충을 들으면서 보다 발전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열리고 소통하는 대공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후보자님들의 진심이 선생님들께 전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또 질의를 해주신 우리 위원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한 분의 관심과 투표가 저희 공중보건의사의 미래를 바꿉니다.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략하게 투표 동료를 해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질의 또 답변해주신 우리 세 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대 대한공보의합의회 회장 후보자 질의회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와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